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선을 넘어 강원도 지휘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빌려 운전을 하던 20대가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관련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새학기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4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원도 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직 도청 실무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결정권자인 최문순 도지사와 전현직 지휘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감사한 건 강원도 감사위원회. 2018년 당시 레고랜드 지원과 과장은 경징계, 계장과 주무관은 훈계 조치하라고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징계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편집해서 제출한 것까지밖에 모른다. 이 맥락을 알 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징계를 주는 것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실무 공무원들이 아니라 지휘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주도했던 최문순 도지사는 물론 정만호 전 경제부지사와 전홍진 전 국장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퇴직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국장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도 조사하셔갖고 징계 조치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실무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가 징계로 이어진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업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강원도 감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조치도 안 한다면 결국은 저희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시지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회 존재인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원도 징계 결과에 대해 3월 2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은 확정됩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이렇게 꼬리 자르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제2, 제3의 레고랜드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오늘 새벽 춘천에서 아버지 차를 운전하던 20대가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지만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결국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찰차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잠시 뒤 내리막 도로를 질주하던 승용차가 가로수와 건물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로 추정되는 21살 A씨와 19살 B씨가 숨지고 동승한 10대와 20대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하면서 은행 입구 유리창이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량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km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악셀 밟은 굉장한 굉음이었어요. 앞서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이 차량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주택가와 도로를 20여 분간 휘젓고 다녔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을 위해서 갓길에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차량이 계속 진행하다. 아버지의 차를 몰고 나온 운전자의 동네 선후배가 함께 차량에 탔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함께 동승자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요양원 같은 시설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련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간 80대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A씨. 지난 설을 앞두고 집으로 모신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과 팔, 다리 등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만 누워있는 노모가 학대를 당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다 계실 텐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부모로다가 정말 모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죠. A씨의 어머니도 요양원 직원들의 학대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여자가 때리고 그러는데. 해당 요양원에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한 멍이 들었을 뿐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이 모시고 나오니까 실체를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서 실체 같은 데 부딪혀서 멍은 조금씩 생길 수는 있어요. A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해당 요양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자 면회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 같은 노인 요양 시설 학대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6개 시군의 경우만 봐도 지난 한 해 시설 학대 신고는 74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이상씩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민간 차원의 노인 요양시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선 곤드레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정선군은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해산되면서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선 곤드레 활성화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던 곤드레 명품관입니다. 비영리 법인인 곤드레 활성화 사업단이 지난 2015년 설립돼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엔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3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산림조합도 6억 원을 보탰습니다. 재작년 말 사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20여 가지의 가공품 개발과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관련 사업은 이미 1년여 전에 끝났는데 이 명품관은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시설 운영권을 가진 산림조합은 향후 10년간 관련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척이 없음으로 해서 그동안 고생한 농민들도 아쉬워하고 저 정선 곤드레가 더 이상 명품화가 안 됨으로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돼 시설 사용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적합한 활용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개발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법인 인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산림조합 중앙에 경영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인데 정선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지역 특화 품목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게 선정 시 곤드레 명품관 활성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정선 곤드레 활성화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강릉, 속초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는 가나 입국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서도 헝가리 입국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속초에서는 속초 108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오늘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1,78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가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원격 수업을 20일 이상 진행한 학생들에게 4만 원어치의 농산물 꾸러미를 8월 이후에 지급하는 안을 1차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처럼 택배 배송이나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원격 수업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대신 남은 급식비를 카드나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교 2곳을 제외한 춘천 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 식자재를 올해부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공급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단설 유치원은 전체 81곳 중 79곳입니다. 교육청이 식자재 공급을 맡는 강원체육중과 체육고등학교는 다른 업체에서 식자재를 받게 됩니다.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해 공급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습니다. 강원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농가 전염을 막기 위해 소규모 농가의 닭과 오리 등을 사들여 AI 농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닭과 오리를 10만 수 이상 키우는 산란계 농장 반경 1km 지역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수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금류 사육 농가를 줄여 AI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야생조류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철원 지역에 농장 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을 일주일에 3번씩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까지 39개 기업을 추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밝힌 기업 유치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관내 산업단지 등의 기업 39개를 유치해 1,2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토지 매입비와 물류비 지원 등을 강화해 기업들의 이전 의욕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춘천으로 이전한 기업은 19곳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양구군이 오늘 오후 택배업체, 양구지역 자활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지마을 택배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자활센터에 택배 배송 운영비를 지원하고 택배업체는 배송 수수료를 자활센터에 지급하며 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활용해 배송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양구 웅진리와 수인리, 국토 정중앙면 두무리와 원리, 방산면 천미리 등 양구 지역 7개 오지마을에 대한 택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등 사회적 경제 3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주택가나 일반 도로에 화물차와 대형 버스 등의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2주에 한 번 새벽 시간을 이용해 차고지회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건수는 25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40여 건 늘었습니다. 단속은 1차 현장 사진 촬영과 경고문 부착, 1시간 뒤 2차 사진 촬영과 적발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선등거리 야경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선보이게 됩니다. 화천구는 오늘 모 언론사와 홍보 협약식을 갖고 매년 12월 선등거리가 점등되는 시기부터 축제 폐막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도 선등거리 구조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구는 축제 홍보와 아울러 서울 시민들에게 겨울밤의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